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잡계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프랙탈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면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자기 닮은 패턴이나 자기 순환 패턴을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사례 분석을 통해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자동차주가 7%, 14%, 21%의 순환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54,0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해서 현재는 63,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강의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그 시장의 어떤 재료가 우리한테 수많은 변동성을 주는데 이게 호재로 작동할지 그 다음에 악재로 작동할지 이게 또 노이즈 현상을 보일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감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라 앵커는 컨택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대략 알고 있어요. 1997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주선을 타고 백아성으로 가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우주 시간여행 개념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미지를 좀 따왔습니다. 이 조디 포스터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우주에서 어느 날 이상한 잡음을 얻게 됩니다. 신호를 얻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잡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우리보다 더 아주 우수한 지식을 갖고 있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한테 보내준 여러 가지 어떤 우주선을 만드는 거, 우주 여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내줬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시장은 우리한테 어떠한 그러니까 잡음 같은 노이즈를 막 보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걸러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수많은 잡음에서 시장에 반응 안 되고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 엑기스, 그 징후를 포착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이 잡음을 제거하는 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혼돈 카오스 세상에서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든지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든지 비선형이라든지 이런 화두를 공부해 가면서 거기에서 이러한 재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파수나 정보,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SNS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이 전달되는 상황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구조화에서 어떤 종목으로 관련이 있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가치가 오히려 나빠지는데 이 상황이 나중에는 지금보다 큰 가치를 주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역발상 전략으로 N달러 변수 갖고 시장은 부정적인 사인을 주지만 우리가 기아차라든지 오히려 그 전략을 역발상 전략으로 세워서 다 나쁘다고 그러지만 이게 오히려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사서 오히려 우리가 구조를 이런 건 시가상위 종목들이니까 70자 21%에서 20%대 넘으면 오히려 우리 80다였던 게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계속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제일 많이 듣거나 고민하는 게 뭘까요? 미국의 재정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 금년 안에 만약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을 안 받으면 내년도부터 재정 삭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급락할 거다.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이게 막 시장에 노이즈가 되면서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를 팔고 봤는데 오히려 시장의 시가상위 종목들이 바닥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1850에서 지금 1940대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정 지출이라는 하나의 재료 이게 노이즈가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이 지표를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이 빨간 색깔로 박스 그린 게 여기 보시면 이 계속 재정 지출이 축소됐던 기간 동안의 대통령 님의 명단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 클린트 대통령. 이때는 재정 지출이 삭감되면서 계속 그 긴축을 했었죠. 그 다음에 JW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때는 어떻습니까? 재정 지출이 굉장히 급등을 하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의 규모는 엄청난 급등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게 단기간에 급락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료를 보시고 오늘 그 뉴스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들릴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가이드너 재무부 장관이 공화당하고 같이 합성했는데 결렬됐다. 결렬된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당의 안건이 오히려 재정 지출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리는 특히 네. 의료 보험이나 이러한 중산층에 관련된 늘리고 그 늘리는 부분을 어디서 줄이냐면 부자세,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들여 갖고 이렇게 전략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그런 재료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결렬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치인들 간의 물밑 작업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면 바로 타협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재료가 시장에 발목을 잡겠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타협 볼 거다. 대신 어느 감각이냐면 다음과 같이 제가 그래서 CG로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예. 재정 절벽이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지만 재정 궁극적으로는 시기가 문제지 타협을 받을 거다. 그리고 어떠한 D-Day 라인을 거치고 그 이후에도 늘어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 문제도 해결될 때 회의가 결렬되면 뭐 일주일 후에 다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같이 시기라든지 또 정책적인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우선시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기 조절이 결정이 될 텐데 이 시기 조절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계 프락탈 구조의 비선형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이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는 매수 사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타협됐을 때 오히려 매도 사인을 내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부분과 늘리는 부분을 차별화시켜서 대응한다. 요게 여러분들 어떠한 재료가 시장에 노이즈가 돼서 잡음이 되고 혼란스럽게 만들 때 예. 불확실성 증폭시킬 때 이 재료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갖고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 구조화해서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 어느 겁니까? 중산층의 의료 보험과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와 우리와 관련된 것들은 뭘까요? 헬스케어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클러스터하는 거죠. 네. 거기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 메디포스트, 차바이엔, 일부 그 중소형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주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모을 수가 있고 관찰 대상으로 그 종목들 대상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미사일을 북한이 쏜다고 그럽니다. 제가 또 나로를 쏠 때 이것도 보세요. 북한이 분명히 우리 대선이 있고 과거의 사를 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얘네들도 우리 나로에 쏘는 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얘네들도 미사일을 쏘겠다. 그게 현실화됐을 때 그 관련주들 전쟁 테마주나 방위산업 관련주로 스페코 빅텍 이런 것들이 저점 급락했던 게 급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삼성 테크인이나 우리는 나로아가 쏜 게 연장되거나 실패해갖고 오히려 그 관련된 주가가 급락하는데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우리 발사체를 개발하고 돈을 더 투자해갖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를 더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들 끌어들여갖고 뭔가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 관련된 종목들을 또 클러스터하는 거예요. 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양ENG, 비츠로테크, 또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관련돼서는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관련된 종목들 클러스터에서 그게 현실화됐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시스템 구조로 만들면서 각각 재료가 노이즈가 됐을 때 미리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치가 나쁠 때 사서 이게 진짜 현실화 됐을 때 오히려 급등시에 매도하는 이러한 사고를 계속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 시간에는 아세안 쪽을 잘 봐라. 아세안 쪽에 우리가 SOC 사업이나 프로젝트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뭔가, 그 다음에 또 N달러 관련돼서는 자동차 섹터를 봐라. 이런 것들이 시스템 구조화를 시키는 그런 감각이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삼성테크인, 한양ENG가 이렇게 빠지는데 오히려 나쁠 때 사서 이게 우리나라에 좋아지고 뭔가 우리도 나로와 쏘고 또 우주 관련된 테마가 급등할 때 오히려 고점 매도하는 이런 사이클 매매가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의 닮은꼴 관련된 패턴들을 만들어 갖고 전체적인 시장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무디스가 또 ESM이나 EFSF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그럼 시장을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유럽 쪽에서 이러한 그 신용 강등 효과가 저제 유럽 증시를 급락시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데이터는, 이 재료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유로화가 급락하지 않고 유로화가 강세되면 이미 시장은 이거는 선반영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는 불확실성 제거됐고 나쁜 거 다 나왔다. 악재가 시장 반영됐다. 여러분들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되기 전에 그동안 계속 빠졌다가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됐습니다 해서부터 프랑스 까크 지수가 급등합니다. 이런 어떠한 재료와 그 다음에 시장의 가치가 방향이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구조화시키면서 프랙탈 구조로 다문권을 만들어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우리는 시스템 구조로 이게 뭐 더블 가고 뭐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한 21% 잣대로 시가 상위 종목 맞추고 중소형주나 옐로칩은 한 38% 잣대로 맞추고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를 전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고를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사일 쏘니까 여러분들 북방 관련돼 갖고 상당히 긴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긴장 관계의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서로 왕래를 하거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거나 아니면은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연동돼 갖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한러가스관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현실화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떤 가치들이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내시고 거기에 관련된 패턴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그러면서 프랙탈 구조를 한번 만들어서 시스템 구조화를 시켜보시면 어떻겠나. 이것도 한번 숙제를 해서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돼갖고 9시 뉴스에 뭐 러시아에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실화되면서 정부 실무자들끼리 만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뉴스 나올 때 그때쯤 비율 매도하는 그런 감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기를 맞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나는 투입해서 이런 프로젝트와 연동돼서 지금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할 때 사서 그게 현실화됐을 때 파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시스템 사고의 복잡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주는 이러한 잡음들을 걸러내고 주가 가치에 변화를 주는 재료를 생각하시는 훈련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떠한 변수가 나오면 그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그렇지 않은 변수인지를 미리 파악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재료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나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미사일 쐈다? 그럼 우리는 스페코, 빅텍, 삼성테크인, 한국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프랙탈 구조에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연계해서 찾아내는 거. 저는 그거를 클러스터라는 게 묶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닮은 꼴과 관련된 그 섹터들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런 프랙탈 구조의 패턴을 구조화시키자라는 개념으로 엘리어트 파동의 1, 2, 3, 4, 5, ABC 이 조정 파동이나 아니면 시가 상위 종목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건 당장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 날아가고
개별 종목 같이 뭐 바닥에서 뭐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더블 가고 이런 게임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절대 그렇게는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한 10개에서 뭐 20위 상위 랭킹 종목들은 기본 단위 7%를 상승 추세선에 확인하고 거기 3배, 2배, 3배에서 3배 이상 갔을 때를 1차 비율 매도하고 그 다음에 파동이 조정했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면서 파도 타기 감각으로 구조화시키자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이거를 N달러, 원달러 갖고 한 게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예. 실제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보였죠. 현대차는 19만 7천원의 저점인데 21%가 23만 8천원 오면 그때 매도하자.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실제 파동은 현대차는 23만 2천원에 11월 30일 주고 지금 소폭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2만 원대만 안 깨면 됩니다. 그러면 요 목표선 왔을 때 비율 매도, 물량 뭐 30에서 50% 매도하면서 파도 타기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또 하나, 기아차도 마찬가지의 감각인데 요번에 54,000원에서 65,000원까지 요번에 63,4,000원대 왔기 때문에 뭐 30% 파시든 뭐 40% 파시든 전량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놓고 다시 사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시스템 구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 오늘까지의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보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를 보시면서 62평선, 120평선 그리면서 파동이 1, 2, 3, 4, 5 아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비율로 저점 대비 21% 그 다음에 38%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서 어디서 오면 나는 전체 갖고 있는 거에 30%를 판다. 어디 오면 50% 팔겠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테마화 시켜서 전략을 짜는 거죠. 또 중소형주 보세요. 여기에서 SL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이번에 38.2%. 이거는 20% 잣대가 아니라 38.2와 61.8% 잣대로 해서 14,000원대 넘으면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시가상위 종목들은 21%까지지만 이런 중소형주나 옐로우칩은 38%부터 비율 매도한다. 그 아래에서는 한 주도 팔지 마라. 실질적으로 14,000원대 62선까지 왔습니다. 벌써 바닥에서 하신 분들은 30-40%의 수익률을 줄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근데 이것도 전량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50% 정도 팔아서 다시 눌림목에 산다. 그럼 눌림목을 어디서 사는데요? 할 때 오늘 그 관련된 시스템 구조를 오늘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매매의 어떤 잣대인데 그 감각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종목을 먼저 압축시키는 게 나아요. 어떤 변수에 따라서 N달러 따에서는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 BDI와 상품 관련된 재료에서는 중국 내수주나 경기 민감주 섹터, 뭐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 갖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자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국은행이라면 좋은 거 뭐 떨어지는 거 물건 냅두고 계속 물타기도 되고 그냥 계속 떨어지면 사 모아도 되지만 우리는 한국은행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돈이 한정된 자산을 갖고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하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우상향의 상승 각도를 주는 종목들을 수익 내면서 그 수익 난 거를 챙기고 다음 순환이 바닥에서 터닝하는 초기 과정에서 사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오늘 이러한 어떠한 그 시장이 주는 재료에서 그 재료와 연관된 종목들, 아까 예를 들어서 한너가스관 관련됐을 때는 어떤 종목 클러스터, 그 다음에 N달러 관련돼서는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각각의 노출되는 변수에 따라서 종목을 모아보는 그런 과정과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훈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형 교획법을 통해서 매매 대상 종목을 설정하고 자금을 배분해서 실제 파동의 오차를 측정한 다음 대응하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적용해야 할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오늘의 또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기아차가 오늘 뭐 63,000원, 4,000원에서 내가 요번에 100주를 샀는데 한 30%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팔고 나서 떨어지면 그거를 다른 거를 가시는 분들이 가거나 나는 여러분들 스타일이 상승 파동을 줬는데
초기에 다 팔고 딴 걸 가세요. 네. 나중에 보면 지나놓고 보면 내가 팔고 나온 게 바닥에서 판꼴이 되고 네. 더 가고 내가 간 건 또 물려갖고 수익 난 거 다 토해내는 이런 예, 맞습니다. 엇박자가 무시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섹터가 정해졌다면 그 파동이 끝났다라는 그 마무리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여러분들 그 시간을 3개월, 5개월, 최소한 저는 5개월에서 8개월은 가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자동차 섹터나 경기 민감주라든지 바닥권에서 새로 온 종목들을 매매하셨어요. 대부분들이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저점 찍은 종목이라면 거기서 내년 3월에서 5월 달까지는 추세 파동을 한번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전체 자산의 IT에도 30%, 자동차 섹터에도 30%에서 1억을 기준으로 3천만 원을 IT 섹터에서 종목 배분하고 자동차에서 배분하는데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SL을 세 가지 종목을 뽑았다. 그래서 3천원을 1,000만 원 단위로 균등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그 표시의 선형 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입 자동차 섹터에서 1,000만 원은 현대차 사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기아차 사고 1,000만 원은 SL 사는 거예요. 이게 수학으로 보면 베타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그래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으로 나와요. 즉 빨간 색깔이 상승 각도가 제일 큰 게 SL이었는데 SL이 제일 급하게 올랐는 종목이 되니까 이 빨간 선 각도로 가고 어떤 거는 까만 선과 파란 선 사이로 가고 어떤 거는 파란 선 밑으로 가고 이게 뭐예요? 시작의 기점도 다르지만 네. 그 같은 재료가 나왔어도 상대 상승률 속도가 다르거든요. 예. 그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배분한 다음에 먼저 간 것들을 비율로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제가 SL은 이게 저점 대비 14% 올랐다고 해서 절대 팔지 말고 38%부터 비율 매도하라고 그랬죠. 예. 기아차는 25%. 이거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실제 저점이 SL은 11월 13일에 1,550원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19만 7천원의 저점이 11월 5일이었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54,000원 11월 15일이었습니다. 이 저점의 궤적과 그 다음에 각도를 미리 이렇게 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의 그 SL이 12월 29일까지 14,600원 찍고 조종해요. 기아차는 11월 30일 현재 63,000원 찍고 조종해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23만 2천원 찍고 조종해요. 그럼 또 조종의 진폭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가장 기준이 각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차가 난 종목들을 전때 저는 SL이나 기아차나 현대차나 50% 안에서만 매매하지 50%는 장기적으로 3개월은 무조건 바이앤홀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이라면 12월 중순 1개월, 12월 중순 2개월, 1월 중순 3개월, 1월 중순 이후에 대응하는 시간으로 대응하는 물량 반. 그 나머지 50% 갖고는 각도에 따라서 비율 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SL을 14,000원대 팔아갖고 이 올라간 지폭을 4등분해서 중심값 내지는 우리가 비율 분석할 때 이 상승 실제 진폭을 엘리오트 파동의 피보나치 비율로 38.2% 조정이냐 61.8% 조정 이거 전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실제 조정하는 진폭을 구조화시켜갖고 실제 상승 진폭의 눌림목은 어느 정도 주고 다시 1, 2, 3, 4, 5로 갈지 1, 2, 3만 갈지 그거를 구조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게 다음 그래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각 종목마다 저점과 고점의 비율을 놓고 그 상승폭의 38.2%냐 중심까지냐 그 다음에 61.8% 조정이냐 그리고 대반등도 직전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38.2%냐 61.8%냐 이 비율의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중심 38.2나 50%에서 저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쌍바닥 지거나 더 빠졌다 하니까 절대 이 떨어진 진폭의 61.8% 에너지가 1, 2 조정 다음에 대반등이 나와야 그 다음이 첫 번째 상승 진폭. 그러니까 요게 10,000원에서 15,000원 갔다면 그 예를 들어서 그 5,000원 진폭에 38점이나 반 2,500원을 지지해주고 이 여기서는 이론을 중심가까지 조정한 다음에 올랐다라고 가정해서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 진폭의 중심 눌림목에서 첫 번째 상승 진폭 상승한 거를 그대로 100%, 예. 138.2%, 161.8%, 200% 이렇게 구조화 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팍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게 머리에 쥐어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시죠. 기아차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번에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63,200원을 치고 조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54,000원과 64,200원을 일로 놓는 거예요. 거기에 4등분해서 중심값이 올라간 지폭에 반 조정하는 게 58,600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귀신같이 58,600원을 찍고 갈지 아니면 38.2%만 조정화 갈지 그건 시장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 30%를 팔고 그 다음에 눌림목 주면 예를 들어서 58,000원과 6만원 사이에서는 다시 사서 그러면 판 거 갖고 물량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사서 다음 매도 목표선은 이 고점을 돌파해서 100% 올라가는 선이 얼마죠? 67,800원이죠. 138% 올라가는 선은 71,000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1, 2, 3 파동으로 멋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아 나는 100주 있었는데 30주를 팔아서 그걸 30주 갖고 다시 뭐 30주를 뭐 35주를 사든지 심지어 이 떨어진 진폭에 따라서 물량을 더 늘린 다음에 다음 파동은 요번 고점을 돌파해서 N자형 파동에 100요 상승 진폭만큼 그대로 올라갔을 때 진폭이 67,000원부터 71,000원에서 나는 이 영역 오면 물량 늘린 거랑 추가 판거에서 50% 정도 이번에는 30% 팔았지만 여기에서는 50% 내지 70% 팔겠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대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SL도 이게 똑같이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SL도 10,000원에서 14,000원이 1이 되니까 중시가에 12,500원. 그럼 다음 목표선은 16,000원, 18,0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예. 그래서 만약에 1,000주 샀다. 그러면 30주는 50주 팔고 12,500원, 13,000원에서 그걸 다시 사서 다음 파동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경우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나머지를 파는 이런 상승 N자를 미리 그려놓고 네. 어떤 때는 귀신같이 생각대로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의 속도가 느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현대차, SL, 기아차 갖고 상대 속도를 비교해 가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맞출 생각하지 말고 요번에 상승 N자로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 자금을 배분하는 그리고 순환시키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61.8%에 19,000원, 2만원 그럼 바닥에서는 거의 더블까지 게임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암만 좋은 얘기만 나와도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 매도한 다음에 이렇게 될 만한 종목을 다시 찾아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조화를 계속 시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 맥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요거는 종합주가지수를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가장 중요한 라인이 1950을 돌파해갖고 1914만 붕괴하지 않으면 예. 다음 시간은 다음 목표는 2000을 돌파해서 2100까지 이러는데 내년 3월이나 5월달 이게 진짜 가는지도 오늘 이런 시스템 구조를 종합주가지수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고 개별 종목에도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이 얼마 나왔느냐 이런 걸 갖고서 파도 타기 하면서 관련주들을 클러스터 해갖고 상대 속도의 오차를 조절하는 그거를 선형계획법상으로 자동차 섹터 갖고 오늘 공부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같은 테마를 묶어갖고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내셔갖고 이런 것들을 학습 스타디 해보면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 상승 N자에서 1, 2, 3, 4, 5에서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걸 매매하다 보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주도주화돼서 전체적인 큰 틀을 트렌드를 잡아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직관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배운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에도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든 후에 패턴을 닮은 꼴을 찾아서 그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금을 배분하고 또 생각과 오차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이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수많은 사례를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먼저 성공한 것들을 또 학습 스타디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61점 그 비율을 조정한 다음에 상승 네. N자로 간 종목이 뭐가 있나?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아차든 현대차든 SL이든 비슷하게 되는지 볼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보세요. 첫 번째 이거는 저점이 7월 25일 날 찍었어요. 그리고 8월 20일 날 23,350원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훼손했습니까? 첫 번째 파동의 중심값을 붕괴했어요. 훼손시켰죠. 거의 직전 저점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다음 파동이 N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직전 고점에서 지그재그를 수없이 이게 벌써 2달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준 거예요. 이렇게 시간 조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가는 게. 이게 만약에 중심값에서 지지했다면 저는 이 고점을 2만 6, 7천 원을 바로 치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시면 직전 저점 쌍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9월 20일 날 직전 고점 살짝 높으면서도 오히려 다시 조정하는 그러면서 실제 파동의 중심값, 첫 번째 중심값을 거의 10월 달에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이런 파동. 그럴 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시면 9월 6일 날 저점 대비 이 첫 번째 상승 지폭을 100으로 놨을 때가 24,000원, 138.2%가 25,000원, 168%가 25,800원. 그래서 1, 2, 3 파동이 무려 시간상으로 9월 6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6일, 10월 2달 지난 26,000원대에서 시간으로 기간이 늘어진 다음에 26,000원 찔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이후에 파동이 안 나왔는데 실제 파동을 한번 다시 학습하죠. 실제는 26,000 11월 14일 주고 나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파동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선이 뭘까요? 직전 고점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동이 이제는 단순화시켜서 아까 2만원에서 23,000원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파동을 어떻게 카운팅 하냐면 2만원에서 26,000원을 다시 4등분 해갖고 그 중심가. 그리고 38.2% 조정이냐, 61.8% 조정이냐. 이렇게 또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평균값이, 중심값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여기서 까만 색깔이 121선의 평균값입니다. 가격이 23,000원 가 있죠.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60일 동안의 평균값이에요. 3개월의 평균값이에요. 24,000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고점 찍은 게 24,000원이고 60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평균값.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한 달 내에 SK하이닉스가 24,000원을 깨면 땡겨주면 저는 아직도 IT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번 11월 14일 고점을 돌파해갖고 다음은 3만원 간다. 이렇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다. 그러면 IT 삼성전자가 쉴 때 SK하이닉스가 가고 SK하이닉스 쉴 때 삼성전자가 가면서 밀고 끊기면서 선도주 후발주가 응집되면서 IT 섹터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가기도 하고 LG전자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IT에 관련된 부품주들 중에서 뭐 덕산 하이메탈이 됐던 STS 반도체가 됐던 이런 종목들이 응집력을 보이면서 군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군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토 확장이거든요. 그럼 이게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순한 하나 갖고도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3월달까지 이상 주도주 IT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74.20에서 145만원 돌파해서 계속 추적해 가면서 하이닉스가 24,000원 지지해주면서 다음에 3만원 돌파하면 이건 트렌드입니다. 그럼 거의 관련된 주들이 혼자만 가지 않고 확산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형계획법이나 매트릭스 갖고 전략을 짠다면 IT 섹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선도주 후발주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대 속도 오차 갖고 삼성전자 속도와 SK하이닉스 속도, 그 다음에 부품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덕산 하이메탈을 할지 아니면 하나 종목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절하시면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실증된 것들 갖고 학습 스타디 하시면 실제 섹터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팔고 사고와 순환을 잘 조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졌던 복잡계 이론, 한 회 하나 거듭될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시간에서 하도록 제가 좀 숙제를 좀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 SM 기억나시죠? SM 이제 6만 원 넘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일주당 순이익 대비 너무 비싸게 거래되니까 저게 오늘 갑자기 사과나무가 그래서 뚝 떨어지듯이 가치의 급격한 이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저점 대비 오른 진폭이라든지, 그 다음 121선의 이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장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뒷받침돼줘야 이게 더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급격하게 이격 조정이 나와서 가격이 그 가치를 다시 적정평가가 되는 게 오히려 주가는 급락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 그거를 P미니, P맥스파, 주당 수익에 내가 몇 배를 주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전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화두를 공부하고 훈련하냐면, 지금 각 리서치 센터자들끼리 또 경기 민감주다, 중소형주, 성장주다 이거 아직도 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현대차, 오리온 주가를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오리온은 우리가 초코파이를 사라. 그 다음에 자동차, 스텔라를 사라. 그래서 여기서 화두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6개월을 볼 때 초코파이를 사시겠습니까? 스텔라를 사시겠습니까? 그 숙제입니다. 저는 초코파이 팔고 스텔라 사겠습니다. 아니 N달러하고 일본 경쟁이고 여러 가지 또 경쟁이 나는데 왜 이런 결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큰 그림으로 2008년 저점 대비 현대차 상승률이 670%, 그 다음에 오리온 상승률이 840%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간만 보지 마시고 2008, 9년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분기 실적의 우상향이 계속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원, 9,000원, 10,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19,000원, 26,000원. 그러면서 금년도에 요거 반기 시점은 나왔지만 27,000원에서 30,000원 정도, 30,000원 정도가 현대차는 예측이 됩니다. 30,000원에서 리서치 센터마다 좀 다른데 최대 높게 보는 게 3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예. 작게 보는 데가 한 2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도 비슷해요. 오리온도 작게 보는 데는 2012년도 말까지가 합계가 27,000원, 많이 보는 데가 한 31,000원. 그래서 둘 다 3만원이라고 잡거든요. 예. 그럼 다시 아까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110만 원이 3만 원의 몇 배죠? 현대차는 지금 최고 고점이 3만 원에 10배면 30만 원이죠. 네. 근데 지금 10배도 거래 안 되고 지금 24만 원이니까 예. 3만 원에 8배, 7.5배에서 8배 거래되는데 오리온은 몇 배 거래되죠? 3만 원, 주당 순이익이 3만 원짜리가 110만 원, 120만 원, 115만 원에 거래돼요. 예. 저는 그 가격에 안 사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 4, 4분기 실적은 1월 중순에 나오고 그 다음에 1, 4분기 실적은 내년도 4월 중순에 나오는데 이 수익이 계속 우상향을 해갖고 더 많아져야 이 가치를,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실적이 더 많아지면 낮아지겠죠. 예. 그래야 이게 더 갑니다. 오리온이. 근데 만약에 뒷받침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냈던 것보다 더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가 돼버려요. 그때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게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나 모바일 게임주에서 최근에 컴투스에도 그런 종목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그런 게 지금 중국 관련주에서 중국 내수나 경기 민감주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숙제를 나는 이러한 기준선을 구조화시켜 보세요. 시장의 인기를 갖고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종목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동안의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잡고 내가 몇 배를 주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켜서 대응하면서 지금 공부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를 여러분들 이제 숙제 내시고, 요게 오늘 강의의 또 다음 생각의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강조해 드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등사평 때의 네. 1%당 경제 규모, 정점인 때 1%당 경제 규모, 그 다음에 후진타오의 1%당 경제 규모, 시진핑 시대 때 2022년까지의 경제 규모, 이 숫자가 뭔데요? 라고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금년도 2012년도 말 기준으로 그 GDP, 중국의 GDP가
지금 여기서는 7조 3,200억 불로 나왔는데 요게 7조 한 9천, 그러니까 8조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럼 8조에 1%라는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0조의 시장 가치가 제품, 뭐 예를 들어서 MP가 아닙니다. GDP입니다. GDP의 그 GDP라는 거는 그 중국 내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총 시장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시장 가치가 80조가 늘어나야 1% 성장하는 겁니다.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때 9%랑 지금 현재 사이즈가 커졌던 이 상태에서의 시진핑 시대의 1% 규모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진국의 10% 성장의 총량 규모나 선진국의 3%가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너지가 더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냐면 1조 한 2천억 불이 됩니다. 1조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새 3% GDP 성장이 다운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네. 그 총량적 규모는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중화되느냐, 그게 숙제고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이 80조를 늘리는 계획이 시진핑 시대에 주력적으로 나올 때 뭘 늘릴까? 시진핑이라는 분의 성격에서 이분은 뭘 늘릴까가 정책 우선순위의 핵심이고, 네. 그게 앞으로 2013년도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될 거예요.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단기간에 지수가 뭐 1950에서 꺾입니까? 이게 떨어집니까? 이것보다 앞으로 시진핑 시대에서 1%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시진핑 시대 때에서 7% 이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9%까지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9%까지 확대하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럴 때 내륙으로 도로 놓고 철도 싸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장 문제였던 게, 여러분들 보시면 해안 지역이나 먼저 부자를 만드는 지역들을 먼저 특구를 만들었어요. 네. 상하이, 광저우, 주하이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시대에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민공이라든지 도시노동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서 그 화두를 소강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소강시대. 그러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개념으로 이 시진핑이라는 분은 정책적 화두를 심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의 마켓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속도가 늦어질 때 이 중국이 커지는 그 시장, 특히 제가 그래서 중국과 아세안입니다. 그리고 요새 가만히 보시면 SOC 사업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발전 설비 수주했습니다. 이 뉴스가 어느 나라에서 유럽에서 나옵니까? 태국에서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삼성물산이 한 몇 조 규모로 수주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으실 겁니다. 이런 게 다 아세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아세안과 관련된 이러한 SOC나 이런 정책적인 변수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 순서를 먼저 체크하시고, 네. 우리나라의 규모가 중국은 8조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7조 9,900억 나오죠. 2등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 제가 15등에 1조 1,635억 나옵니다. 요게 이제 3%냐 4%냐에 따라서 이 총량적 규모가 1%당의 감각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07년도에 삼성전자가 이때 종합주가 지수는 2,200을 넘었던 때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82조거든요. 지금 1900대인데 시가총액이 200조예요. 어떻습니까? 규모가. 포스코는 이때 50조였는데 지금 반 정도 깎였어요. 28조. 이때 현대차가 16조였는데 지금 48조가 됐습니다. 이게 트렌드거든요. 지수는 빠져도 전체적인 총량 규모로 커지는 섹터가 IT, 삼성과 현대차. 이때 코스닥에서는 이때 풍력이니 교육 관련 메가스택, 요새 메가스택이 나와요. 요새 5년 지났는데 보시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CJ 홈쇼핑, SK 브로드밴드 어떻습니까? 다 중국 섹터 관련된 종목 아니면 통신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KT는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2015년대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국 관련 소비자 관련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나 현대차 단기 흐름으로 보지 마세요. 예. 이 총량적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가 보시면서 매매 감각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지수 변동성보다 이러한 시가총액의 상황이 급증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복잡계를 공부하는 게 이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화두를 내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요번에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 이런 복잡계를 전파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좀 제가 시황 설명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쪽에서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고 네. 부산에서는 백스코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6시부터 2시간 동안 할 거고 토요일 날은 그 백스코에서 2시간 동안 1시부터 할 예정이니까 참가 자격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복잡계 투자혁명 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석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한번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제가 복잡계 이론 아직도 이 시장에 접목이 잘 안 되고 지금 서울경제TV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훈련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팍 오지 않을 겁니다. 기술적 네. 분석이나 단기 매매에 익숙만 하셨지. 이런 생각의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매매 흐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지방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센터장님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익을 말하던 이렇게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